박현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현선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이제 저희가 초대된 것은 지금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동력에 대한 이제 그런 토의 때문에 온 것으로 보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방향이 지금 근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디셉티브 피리어드에서 결국 디스럽션 피리어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 앞으로도 이것들을 선도해서 이끌어 나갈 세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꼽는다 그러면은, 첫째, 아까도 이제 김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의료, 버추얼 우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I 부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마이 데이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들이 지금 좀 도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고 또 실제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버추얼 메디신 비대면 진료 부분은 지금 여러 의료계와의 무슨 갈등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 때문에 이제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점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조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진료나 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쪽에서 고민을 해준다 그러면은 조금 도입에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환자나 이런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치가 없는 시간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내는 건데, 이제 그런 디지털 약국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사람 많은 대형 약국에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는 부분을 우리가 복약지도 상담 같은 거는 충분히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이 복약 상담 같은 건 디지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또 의료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진료나 이럴 때 문진이나 자기의 기본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 비대면으로 좀 전환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또 치료 후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또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제 이 비대면을 이용하면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분야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AI가 보면은 아주 걸음마 단계라서 대부분의 의료에서 AI 기술들이 나오는 것들이 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있는 자료를 갖고 하니까 조금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진짜 AI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환자 의무 기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스럽게도 의무 기록의 표준화가 좀 안 돼 있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환자의 변수로 보이는 질병 코드나 이런 것들의 코딩 작성 원칙이 우리가 통일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통계청에서 코딩 지침들은 정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의료기관에 사용할 때는 지불제도 체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건 또 심평원이고 보건복지부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 서로의 어떤 충돌이 돼서 우리가 지불제도 때문에 코딩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부처나 또 요번에 이제 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통일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치료의 변수를 잡는 것은 행위인데, 우리가 의료 행위에 온톨로지 베이스된 국제 표준 분류가 없습니다. 우리 쪽에는 국제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수가책 건강보험 급여 비용이라는 수가책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 베이스로 행위 분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나가고 빨리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수가나 우리가 행일 수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의료기관에서는 코딩 원칙도 달라지고 또 환자 분류 체계도 또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로 좀 이번 기회에 좀 통일을 시켜서 좀 일관성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가 이제 기술은 한 50개가 나왔는데 식약처 통과한 게 지금 현재 이 급여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의사의 포괄적 지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결국 의료 행위의 끝은 의료인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가 아무리 우수하다 그래도 그것들이 진료 과정을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우리나라 수가 체제에서는 그것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불제도 체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여력이라 그러죠. 그 민간 병원에 지금 보상하는 것과 국공립병원 보상하는 방식이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병원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조금 더 좀 유연한 그 지불제도 체계가 들어오면은 그 병원에 맞게 거기에 알맞는 저희가 이제 AI 시스템들이 도입이 좀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이제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더딘 부분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마이헬스웨이라는 개념은 세웠는데 그것들의 실체가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료의 마이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을 잘만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의료 데이터가 지금 컨설팅 회사들에서 내놓는 데이터에 의하면 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그 에피소드 데이터나 유전체가 포함된 데이터나 이렇게 가격들이 매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그 개인이 그 데이터의 이동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기관은 그 데이터 청구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과 산업체가 데이터가 거래가 됐을 때는 산업체가 반드시 개인한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라는 거는 무한하게 리유저블 하고 무한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만 이용하면 이것을 기초소득이나 국민들의 또는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병수당 이런 거 정도로도 발전시키고 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자꾸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데이터댐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자꾸 데이터를 모으려고 그러는데 그 모으는 것은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데이터는 분산 수용해서 필요할 때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도와주실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비대면 의료는 AI는 특히 비대면 의료와 결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결합돼서 외국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 정말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거 안 하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외에는 국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못한다 그래도 해외에는 그런 것들을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예, 뭐 아까 그 대충은 이제 하여튼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의료가 경험을 해봐야지 거기에 뭘 필요한 게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 이제 20년 동안 실증 사업만 하다 보니까 또 시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산업으로 진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발전시키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1차 의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기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1차 그 약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혹시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좀 전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의원급이나 이런 데서 좀씩 이용하게 해주시면은 그걸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센서가 필요하겠다,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대형 병원 위주의 지원보다는 지금은 이 디지털의 사실 핵심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의원들을 어떻게 좀 잘 보살피고 그분들을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주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